다낭에서는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에 3명의 감염자에 대한 코비드 추적자 앱 사용에 대한 주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감염자들은 그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간 곳에서 스캔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코비드 트레이서 앱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확산에 대비해 뉴질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애슐리 블룸펄드 보건국장은 뉴질랜드 케이스에서 스캐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새 감염자는 전혀 스캐닝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동 총리와 블룸필드 박사는 에프트포스 거래와 인터뷰를 통해 관심 장소를 확인했지만 가는 곳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기억은 틀리기 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우리는 결코 기억력이나 은행카드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앱을 사용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블루투스를 켜고 계속 스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스캐닝을 의무적으로 하는 요구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명의 추가 사회 전파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 발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로 해당 감염자는 지난 13일 파파토에토에의 카벤디시 드라이브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건국장은 전했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감염자들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으며 또한 그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추가 양성 확진자는 무증상 사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어제 레벨2로 경계 수위를 낮추는 강요회의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히며 레벨2의 상황에서도 컨택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레벨2의 경계 수위가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 긴급 통과된 코비드 리서전스 서포트의 기준에 맞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2월에 소개된 바와 같이 경계 수위 레벨2 또는 그 이상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7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의 비즈니스들은 지난 자정부터 레벨3에서 레벨2로 낮춰졌지만 레벨2의 상황이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비드19 리서전스 서포트 지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평상시 매출의 30% 이상 감소됐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비즈니스에게 $1,500의 직원 1명당 $400로 최대 $21,50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란트 로버튼 재정부 장관은 이 지원은 보건 안전을 위해 경계 수위에 따라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입은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특히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국내 최대의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는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료 백신 접종에 대한 보건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24%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6%는 아주 강하게 접종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 가장 반대가 심한 사람들은 남태평양계와 마오리들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율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같이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보건 전문 크리스 블렌 교수는 60에서 70% 정도가 백신 접종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극히 적은 수의 부작용 사례들이 대다수의 사례처럼 보도되거나 SNS를 통해 퍼지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GC 렌탈카 앤 캠퍼밴이 ASB에 $4,400만 빚을 남기고 파산했습니다. GC 렌터카와 캠퍼밴 그룹은 지난해 말 재산관리인들이 임명됐을 때 ASB 은행에 $4,400만 빚을 졌습니다. 재산관리 서류에 따르면 GC 그룹, GC 렌탈스, GC 홀딩스, GC 바이 디자인 등이 포함된 이 그룹은 코비드19 관련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재산관리 상태에서 ASB에 대한 그룹의 직접 보증 채무는 약 $4,400만 였고 한 무담보 채권자에게 $100만 빚을 졌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이 그룹의 자산은 2천만 달러로 평가됐고 대부분의 자산은 폴라캐피탈로 매각됐습니다. 폴라캐피탈은 주시의 뉴질랜드와 호주 렌터카 및 캠퍼밴 운영 지분 대부분을 매입했으며 부족분을 은행에 남겼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6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4원 0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8원 17전입니다.